여름 햇살이 아스팔트 위에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던 뜨거운 주말 오후, 서울 도심은 땀으로 번들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매년 열리는 서울국제 마라톤 대회의 출발선은 활기 넘치는 에너지로 들썩였다. 수많은 참가자들이 저마다의 목표를 안고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번듯한 운동복 차림의 엘리트 선수들도 있었고, 취미로 달리기를 즐기는 일반인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 무리 속에 김민준이 있었다. 그는 낡았지만 깨끗하게 세탁한 티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의 운동화는 밑창이 닳아 너덜거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김민준은 명문대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지만 그의 삶은 항상 빠듯했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했고 끼니를 거르는 날도 많았다. 이번 마라톤 대회는 그에게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었다. 상금 1,000만 원은 그에게 학비와 어머니의 수술비로 절실하게 필요했다. 그는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출발 신호가 울리자 수천 명의 참가자들이 일제히 앞으로 뛰쳐나갔다. 김민준은 초반부터 선두 그룹에 합류했다. 그는 타고난 지구력과 강인한 정신력으로 꾸준히 속도를 유지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그의 표정은 평온했다. 그는 오직 결승선만을 바라보며 달렸다. 경주는 중반을 넘어서며 더욱 치열해졌다. 선수들은 저마다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며 속도를 끌어올렸다. 김민준은 선두권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의 다리는 청음망은 무거웠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희미한 미소와 동생의 환한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들을 위해 반드시 이겨야 했다. 그때였다. 코스 한가운데서 갑자기 큰 소란이 일어났다. 수많은 인파가 뒤엉키며 아수라장이 되었다. 누군가 넘어지면서 사람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졌고 급수대와 바리케이드가 연달아 무너져 내렸다. 악!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민준은 순간적으로 속도를 늦췄다. 그는 선두그룹에서 뒤처지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사고가 난 지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운동복 차림이었지만 발목이 꺾인 듯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도우려 했지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뒤따라오던 선수들이 그녀를 미쳐보지 못하고 덮칠 위기에 처했다. 김민준은 망설일 틈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꿈, 상금,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쓰러진 여인을 향해 달려갔다. 그의 심장은 다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군중을 헤치고 여인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그는 그녀의 팔을 붙잡고 몸을 일으켰다. 여인은 고통에 찬 얼굴로 민준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녀의 눈빛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이지혜, 성진그룹 이한울 회장의 외동딸이었다. 그녀는 평소에도 사회공헌 활동에 관심이 많아 직접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로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었다. 발목을 다친 것 같아요. 이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발목은 이미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김민준은 지혜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녀의 발목은 심하게 꺾여 있었고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주변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구급대원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그는 지혜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김민준은 지혜에게 등을 내밀었다. 업히세요. 제가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자신이 마라톤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이지혜는 김민준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놀랐지만 이내 그의 등을 믿고 몸을 맡겼다. 그녀의 몸은 추위와 고통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등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의 어깨는 넓었고 그의 등은 마치 거대한 산처럼 든든했다. 김민준은 이지혜를 업은 채 다시 군중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 발 한 발 힘겹게 나아갔다. 그의 다리는 무거웠고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지혜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지혜를 업고 수백 미터를 걸어 마침내 코스 옆에 설치된 구호소에 도착했다. 구호소에는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지혜는 즉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다. 김민준은 지혜를 내려놓고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그의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마라톤을 완주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보다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는 안도감과 뿌듯함이 더 컸다. 이지혜는 김민준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녀는 김민준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김민준은 지혜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괜찮으시면 치료받으세요. 그는 지혜의 안색을 걱정하며 그녀를 재촉했다. 그는 이미 몸이 지쳐 있었고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한 명의 평범한 학생으로 남고 싶었다. 이지혜는 김민준의 말을 듣고 망설였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묻고 싶었고 그에게 합당한 보답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김민준은 이미 몸을 돌려 구호소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뒤바꿀 수도 있는 기회를 놓친 채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안고 빗속을 걷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구한 여인이 성진그룹 이한울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한 채 김민준은 낡은 고시원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침대에 쓰러졌다. 그의 몸은 피곤했지만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했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그는 다음 날부터 다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꿈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지혜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그녀의 발목은 심하게 꺾였지만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다. 그녀는 김민준의 용감한 행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마라톤 참가자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를 반드시 찾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고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고 싶었다. 이한울 회장은 딸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에 놀랐지만 딸이 무사하다는 소식에 안도했다. 그는 딸을 구한 영웅의 정체를 알고 싶었다. 이지혜는 아버지에게 김민준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다. 아버지, 그는 정말 용감했어요. 그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저를 구했어요. 저는 그에게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이한울 회장은 딸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김민준이라는 이름을 기억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김민준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를 성진그룹으로 데려올 것을 지시했다. 그는 김민준이 단순히 용감한 청년이 아니라
성진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인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눈빛에는 김민준에 대한 깊은 호기심과 함께할 수 없는 기대감이 빛났다. 김민준은 마라톤 대회를 마친 후 낡은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그의 몸은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알 수 없는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컵라면으로 허기를 달랬다. 좁고 습한 방은 그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는 침대에 쓰러져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결승선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자신이 한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에 대한 뿌듯함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했기에 후회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눈을 뜨자마자 다시 현실의 무게를 느꼈다. 밀린 등록금과 어머니의 수술비, 그리고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뒤적이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그의 삶은 늘 이렇게 고단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좌절하거나 희망을 놓지 않았다. 그는 오직 노력과 성실함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왔다. 한편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이지혜는 김민준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김민준이 자신을 구하고 홀연히 사라진 모습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그의 용기뿐만 아니라 그의 순수하고 꾸밈없는 모습에 매료되었다. 박비서, 그 사람을 반드시 찾아주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상관없습니다. 그를 다시 만나고 싶어요. 이지혜는 자신의 비서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박 비서는 이지혜의 지시에 따라 김민준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라톤 대회 참가자 명단을 확인하고 사고 당시의 CCTV 영상들을 분석했다. 그의 노력 끝에 김민준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그는 한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재학 중인 김민준이라는 학생이었다. 박 비서는 김민준의 모든 개인정보를 이지혜에게 보고했다. 그의 출신, 가족관계, 재정상태, 그리고 학창시절의 뛰어난 성적과 여러 공모전 수상 경력까지 이지혜는 김민준에 대한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눈썹은 점점 치켜 올라갔다. 보고서에는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강인한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인재인지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다. 특히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그가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도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단순히 용감한 청년이 아니라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진정한 영웅이었다. 이지혜는 아버지인 이한울 회장에게 김민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이한울 회장은 냉철하고 카리스마 있는 인물로 자신의 딸에게도 엄격했지만 그녀의 능력과 판단력을 믿는 사람이었다. 그는 딸이 김민준에게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을 보고 호기심을 느꼈다. 지혜야, 그 친구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인재란 말이냐? 네가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것은 처음 보는군. 이한울 회장의 목소리에는 흥미가 섞여 있었다. 그는 김민준의 보고서를 읽고 그의 뛰어난 능력과 긍정적인 정신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성진그룹에 이런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내 아버지, 그는 단순한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강인한 정신력과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가 성진그룹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저희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이지혜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김민준을 설득하여 성진그룹으로 데려오고 싶었다. 이한울 회장은 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한번 만나봐야겠군. 하지만 기억해라. 지혜야, 우리 회사는
정과 의리만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최고의 인재를 데려와야 한다. 이한울 회장은 박 비서에게 김민준을 성진그룹으로 초청하여 면담할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김민준에게 직접 성진그룹에서 일할 기회를 제안할 생각이었다. 며칠 후 김민준은 성진그룹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가 마라톤 대회에서 보여준 용감한 행동에 대한 감사와 함께 성진그룹에서 특별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안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민준은 놀랐지만 동시에 약간의 의구심을 품었다. 그에게는 뜻밖의 기회였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들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민준은 성진그룹 본사 건물로 향했다. 웅장하고 현대적인 건물은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그는 긴장된 표정으로 안내 데스크에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안내원은 그를 회장 비서실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그는 박 비서의 안내를 받아 회장실로 향했다. 회장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그를 맞이했다. 그는 성진그룹의 이한울 회장이었다. 회장의 옆에는 이지혜가 서 있었다. 김민준 학생,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성진그룹 회장 이한울입니다. 제 딸 이지혜를 구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한울 회장은 민준에게 악수를 청했다. 그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민준은 이지혜를 보자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가 마라톤 대회에서 구했던 여인이 바로 성진그룹 회장의 딸이었다니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자신이 거대 기업의 딸을 구하고 그 기업의 회장실에 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회장님, 이사님,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지혜는 민준의 표정을 읽고 미소 지었다. 김민준 씨, 아버지가 당신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한울 회장은 민준에게 성진그룹의 미래성장 전략팀에서 일할 것을 제안했다. 이 팀은 성진그룹의 핵심 프로젝트들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미래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중요한 부서였다. 민준은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정식 직원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한울 회장은 민준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약속했다. 등록금과 생활비는 물론 어머니의 수술비까지 전액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민준은 이한울 회장의 파격적인 제안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삶이 한순간에 뒤바뀐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꿈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차올랐다. 그는 이한울 회장과 이지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회장님, 이사님,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성진그룹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바치겠습니다. 민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났다. 민준은 성진그룹의 미래성장 전략팀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는 팀장인 이지혜와 함께 일하게 되었다. 팀은 소수 정예로 운영되었고 모든 팀원들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재들이었다. 민준은 자신의 뛰어난 컴퓨터 공학 지식과 분석 능력을 활용하여 팀 프로젝트에 기여했다. 그는 빠르게 업무에 적응했고 그의 능력은 이지혜는 물론 다른 팀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그의 등장은 그룹 내부에서 많은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이한울 회장의 조카이자 그룹의 차기 후계자로 강력하게 거론되던 박우진은 김민준의 존재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박우진은 이지혜와 경쟁 관계에 있었고 김민준이 이지혜의 측근이 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김민준이 마라톤 대회에서
이지혜를 구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이지혜에게 아부하여 회장에게 잘 보이려는 속셈이라고 오해했다. 박우진은 그의 측근인 김승호 전무와 함께 김민준을 견제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김승호는 성진그룹의 베테랑 경영진으로 박우진의 야망을 이용하려는 교활한 인물이었다. 박우진은 김민준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고 그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떠넘기며 괴롭혔다. 그는 김민준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저런 놈이 회장님 눈에 들다니. 실력도 없는 낙하산 주제에. 박우진은 김민준을 비난하며 자신의 신복들에게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김민준을 향한 강한 질투와 적개심이 서려 있었다. 민준은 박우진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다. 그는 이지혜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팀 프로젝트에 기여했다. 그는 박우진의 비난과 음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침착하고 성실한 모습은 오히려 이지혜를 더욱 감동시켰다. 그녀는 김민준이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지혜는 김민준의 뛰어난 능력과 성실함에 깊은 신뢰를 보냈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성진그룹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진정한 인재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김민준에게 개인적인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그녀는 김민준에게서 동료 이상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맑은 눈빛과 흔들림 없는 강직함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어느 날 저녁, 이지혜는 김민준을 따로 불러냈다. 김민준 씨, 당신의 능력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입니다. 당신은 성진그룹에 꼭 필요한 인재입니다. 박우진 이사와 김승호 전무가 당신을 견제하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성진그룹의 경영권을 물려받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저의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되어주세요. 이지혜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지함이 묻어 있었다. 민준은 이지혜의 진심 어린 말에 놀랐다. 그는 박우진과 김승호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얽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이지혜가 홀로 거대한 세력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돕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다. 이사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돕겠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정의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저를 견제하고 음해해도 저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이지혜를 향한 깊은 신뢰와 함께 굳건한 결의로 빛났다. 이지혜는 김민준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김민준 씨,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울 동지가 되었다. 김민준은 이지혜 이사의 진심 어린 신뢰에 힘입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했다. 그는 단순히 맡은 일을 처리하는 것을 넘어 성진그룹의 미래 성장 전략팀의 핵심 인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 그의 비범한 분석력과 통찰력은 팀 내에서도 빠르게 인정받았고 이지혜는 그에게 더욱 중요한 임무들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한편 박우진과 김승호는 김민준이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적응하고 이지혜의 신임을 얻는 것을 보고 경계심을 더욱 높였다.
그들은 김민준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더욱 치밀하게 꾸미기 시작했다. 이지혜는 김민준에게 성진그룹의 야심찬 신사업 프로젝트인 퓨처 스마트 시티 개발의 핵심 보고서 분석을 맡겼다. 이 프로젝트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최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미래형 도시를 건설하는 초대형 사업으로 성진그룹의 향후 10년을 좌우할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동시에 이는 박우진과 김승호가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이기도 했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이지혜의 경영권을 위협하려 했다. 김민준은 방대한 보고서 자료를 밤낮없이 분석했다. 그는 숫자의 행간을 읽어내고 복잡한 기술 문서 속에서 미묘한 문제점들을 찾아냈다. 그의 뛰어난 IT 기술과 데이터 분석 능력은 이 프로젝트의 맹점들을 하나씩 드러냈다. 프로젝트의 외형은 화려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기술적 결함과 비합리적인 예산 책정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특히 핵심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과 일부 협력업체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발견했다. 이는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의도적인 조작의 흔적처럼 보였다. 이사님, 퓨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시스템에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하청업체 선정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프로젝트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김민준은 자신의 분석 결과를 이지혜에게 보고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이지혜는 김민준의 보고를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지만 김민준만큼 깊이 있고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하지는 못했다. 그녀는 김민준의 뛰어난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김민준 씨, 아주 훌륭한 분석입니다. 혹시 이 모든 문제점이 의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지혜는 김민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다. 그녀는 김민준이 박우진과 김승호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김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만 이 정도의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우연히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자금 흐름과 기술 유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박우진과 김승호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그들을 향한 의심이 분명하게 담겨 있었다. 이지혜는 김민준의 말을 듣고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박우진과 김승호가 단순히 경쟁자가 아니라 성진그룹의 미래를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김민준에게 이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어떤 수상한 움직임이라도 발견하면 즉시 자신에게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박 비서에게 김민준의 신변 보호를 강화하고 그를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지시했다. 박우진과 김승호는 김민준이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파고들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극도로 경계했다. 그들은 김민준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김민준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의 가난한 배경, 그의 어머니의 병원비, 그리고 그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희망이 그들의 목표가 되었다. 그들은 돈을 이용해 김민준을 유혹하거나 그의 가족을 협박하여 그를 제거하려 했다. 어느 날 박우진은 김민준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들였다. 김민준 씨, 이지혜 이사가 당신을 얼마나 아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너무 순진하군요. 이지혜 이사는 당신을 단순히 자신의 꼭두각시로 이용하려는 것뿐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거액의 돈을 줄 테니 이지혜 이색에서 떨어져 나가세요. 그리고 당신이 본 모든 것을 잊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가족이 위험해질 것이다. 박우진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김민준을 협박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김민준은 박우진의 협박에 분노를 느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건드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침착하게 대응했다. 박 이사님, 저는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정의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저를 협박해도 저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민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우진은 김민준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했다. 그는 김민준이 예상보다 훨씬 더 강인한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김민준을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김승우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김민준을 제거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그들의 음모는 더욱 잔혹하고 치밀해졌다. 김민준은 박우진의 협박을 이지혜에게 보고했다. 이지혜는 김민준의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녀는 김민준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박 비서에게 김민준의 경호를 강화하고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김민준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박우진과 김승호는 김민준이 자신들의 협박에 넘어오지 않자 더욱 직접적인 방식으로 그를 제거하려 했다. 그들은 퓨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유출을 김민준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를 스파이로 몰아세워 법적인 문제에 휩싸이게 하려 했다. 그들은 김민준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고 가짜 증거들을 조작하여 마치 김민준이 해외 경쟁 업체에 기술을 팔아넘긴 것처럼 꾸몄다. 어느 날 새벽, 김민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긴급 호출을 받았다. 김민준 씨, 당신의 컴퓨터에서 기밀 유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조사팀에 출두해야 합니다. 회사의 보안팀 직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민준은 영문도 모른 채 보안팀 사무실로 끌려갔다. 그곳에는 박우진과 김승호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민준 씨, 당신이 감히 성진그룹의 핵심 기술을 해외에 팔아넘기려 했다니. 당신은 이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박우진은 비웃으며 김민준을 비난했다. 김민준은 자신이 누명을 썼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박우진과 김승호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들은 김민준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조작된 증거들을 제시하며 그를 압박했다. 김민준은 절망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지만 거대한 음모 앞에서는 무력했다. 바로 그때 이지혜가 보안팀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박우진 이사, 김승호 전무, 지금 당장 김민준 씨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당신들의 비열한 음모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지혜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김민준이 결백하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박 비서를 통해 박우진과 김승호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고 그들이 김민준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것을 미리 감지했다. 이지혜는 박 비서에게서 전달받은 새로운 증거들을 제시했다. 그 증거들은 박우진과 김승호가 김민준을 모함하기 위해 악성 코드를 심고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박우진과 김승호는 이지혜의 예상치 못한 등장과 결정적인 증거들에 당황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이지혜, 네가 감히 나를 방해하려 하다니 너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박우진은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지혜는 박우진의 협박에 냉소적으로 웃었다. 박 이사님, 당신은 이미 끝났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세상에 드러날 것이고 당신은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이지혜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박우진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김민준이라는 든든한 아군이 있었다. 이 사건은 박우진과 김승회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무너지자 절망에 빠졌다. 그들은 김민준과 이지혜가 자신들에게 예상치 못한 강력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포가 자리 잡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파멸이 임박했음을 예감했다. 이지혜는 김민준의 손을 잡았다. 김민준 씨,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민준은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김민준은 박우진과 김승호의 음모로부터 벗어나면서 이지혜와의 신뢰를 더욱 깊게 다졌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직장 동료를 넘어 서로의 가장 든든한 아군이자 조력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지혜는 김민준의 뛰어난 능력과 흔들림 없는 강직함에 깊은 신뢰를 보냈고 김민준 또한 이지혜의 지혜로움과 강단 있는 리더십에 매료되었다. 성진그룹의 거대한 암투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거대한 폭풍을 헤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지혜는 김민준에게 퓨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개발팀에 합류하여 직접 문제점을 해결하고 프로젝트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것을 지시했다. 이 프로젝트는 성진그룹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업이었기에 이지혜는 김민준의 뛰어난 기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믿고 이 어려운 임무를 맡겼다. 김민준은 흔쾌히 이지혜의 지시를 따랐다. 그는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이지혜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다. 김민준은 프로젝트 팀에 합류하자마자 핵심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는 밤낮 없이 코드를 분석하고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설계했다. 그의 뛰어난 코딩 실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팀원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또한 팀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프로젝트의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그의 열정과 헌신은 팀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팀의 분위기는 활기 넘치게 변했다. 김민준은 짧은 시간 안에 팀의 핵심 인재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김민준의 활약은 박우진과 김승회에게는 눈의 가시였다. 그들은 김민준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을 보고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들은 김민준이 자신의 존재를 더욱 확고히 하고 이지혜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또다시 김민준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프로젝트에 타격을 가하여 김민준과 이지혜를 동시에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계획이었다. 박우진과 김승호는 퓨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부품 공급 업체 중 하나와 은밀히 접촉하여 고의적으로 부품 불량을 유발하도록 사주했다. 이 부품은 프로젝트의 핵심 시스템에 사용되는 민감한 부품이었기에 불량이 발생하면 프로젝트 전체가 지연되거나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이로 인해 김민준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이지혜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려 했다. 어느 날 퓨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시연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핵심 부품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었다. 이로 인해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고 프로젝트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다. 모든 팀원들은 당황했고 프로젝트는 혼란에 휩싸였다. 이지혜는 예상치 못한 사태에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박우진과 김승호의 음모라는 것을 직감했다. 김민준 씨, 어떻게 된 일입니까? 시연회가 코앞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니요. 이지혜는 침착하게 김민준에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그에 대한 강한 신뢰가 묻어 있었다. 김민준은 시스템 오류를 분석하며 고심했다. 그는 단순히 부품 불량의 문제가 아니라 고의적인 파괴의 흔적을 발견했다. 이사님, 단순한 부품 불량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부품을 조작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박우진 이사와 김승호 전무의 음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민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이지혜는 김민준의 말을 듣고 분노했다. 감히 그들이 이런 짓까지 저지르다니. 김민준 씨, 시연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지혜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성공이 자신의 경영 능력과 직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김민준은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시스템의 핵심 로직을 변경하고 불량 부품을 우회하는 임시 방편을 마련하겠습니다. 물론 위험 부담이 크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민준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위험을 알았지만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이지혜를 돕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싶었다. 이지혜는 김민준의 제안에 망설였다. 임시 방편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었고 만약 실패한다면 모든 책임은 김민준과 그녀에게 돌아올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김민준의 눈빛에서 강한 확신과 자신감을 보았다. 그녀는 그를 믿기로 했다. 김민준 씨, 당신을 믿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공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지혜는 김민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강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김민준은 시연회까지 남은 짧은 시간 동안 밤낮 없이 작업에 매달렸다. 그는 잠도 자지 않고 커피를 마셔가며 코드를 수정하고 시스템을 최적화했다. 그의 곁에는 이지혜가 함께 밤을 새웠다. 그녀는 김민준에게 커피를 건네고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다. 그녀는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을 넘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발전하고 있었다. 마침내 시연후의 날, 모든 이들의 이목이 퓨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집중되었다. 박우진과 김승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시연회가 실패하기를 기다렸다. 그들은 김민준과 이지혜가 절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시연이 시작되고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곧 시스템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했고 오류 메시지가 화면에 번쩍였다. 박우진과 김승호의 얼굴에는 회심의 미소가 떠올랐다. 역시 저런 어설픈 놈에게 맡기니 이 모양이지. 박우진은 비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김민준은 침착했다. 그는 예상했던 대로 시스템이 불안정해지자 즉시 대응에 나섰다. 그는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시스템을 재부팅하고 임시 방편으로 마련해둔 백업 시스템을 가동했다. 그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다. 이지혜는 김민준의 침착한 모습에 안도했다. 몇 초간의 긴장감 넘치는 침묵 끝에 시스템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오류 메시지는 사라졌고 퓨처 스마트 시티의 모든 기능들이 완벽하게 시연되었다. 시연 회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이지혜는 김민준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다. 김민준 씨, 해냈군요. 당신 덕분입니다. 박우진과 김승호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경악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들은 김민준이 이렇게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들의 음모를 좌절시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패배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이 사건은 김민준의 능력을 성진그룹 내부에 확실히 각인시켰다. 그는 단순한 신입사원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뛰어난 인재로 인정받았다. 이지혜 또한 그의 활약으로 인해 경영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했다. 그녀는 김민준에게 더욱 깊은 신뢰와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헌신과 용기, 그리고 그의 맑은 눈빛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지혜는 김민준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 단순히 업무적인 보상을 넘어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 그녀는 김민준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김민준 씨, 오늘 저녁에 저와 함께 식사하시겠습니까? 당신 덕분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제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이지혜는 수줍게 말했다. 김민준은 이지혜의 제안에 놀랐지만 이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사님 좋습니다. 그는 이지혜의 얼굴을 보며 알 수 없는 설렘을 느꼈다. 그는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다. 그날 저녁, 김민준과 이지혜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그들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갔다. 이지혜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가족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인 이한울 회장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그가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김민준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과 속마음을 보여주며 그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갔다. 김민준은 이지혜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에게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냉철한 경영자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가난한 배경과 어머니의 병원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꿈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그리고 이 기회가 그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야기했다. 이지혜는 김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삶의 무게와 그의 강인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꿈을 향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이해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동료 이상의 감정, 즉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신분을 밝힐 적절한 시기를 찾지 못했다. 그녀는 김민준에게 자신이 성진그룹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리면 그의 마음이 변할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신분 때문에 자신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바랐다. 김민준은 이지혜의 복잡한 표정을 읽지 못했다. 그는 그저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고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편안함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지혜와의 관계가 업무적인 관계를 넘어 개인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밤, 김민준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지혜의 미소와 그녀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이지혜에게서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너무나도 높은 존재라는 생각에 자신의 감정을 애써 억눌렀다. 그는 그녀가 성진그룹의 핵심 인재이자 유능한 경영자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진짜 신분은 여전히 그에게 비밀이었다. 김민준과 이지혜의 관계는 퓨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성공을 통해 더욱 굳건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했고 김민준의 마음속에는 이지혜를 향한 사랑이, 이지혜의 마음속에는 김민준을 향한 깊은 신뢰와 함께 알 수 없는 설렘이 피어났다. 하지만 이지혜의 감춰진 신분은 여전히 그들 사이에 놓인 거대한 비밀이었다. 한편 박우진과 김승호는 계속되는 김민준의 활약과 이지혜의 입지 강화에 불안감을 넘어선 위기감을 느꼈다. 그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김민준과 이지혜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최후의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박우진과 김승호는 성진그룹의 차기 주력 사업인 글로벌 바이오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기밀 정보를 빼돌려 해외 경쟁사에 넘기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 프로젝트는 성진그룹이 수년간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자하여 개발해온 핵심 기술이었으며 만약 이 기술이 유출된다면 성진그룹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이 모든 죄를 김민준에게 뒤집어 이우고 그를 스파이로 몰아세워 완전히 매장시키려 했다. 동시에 이지혜는 김민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에 휩싸여 경영권 승계에서 멀어지게 만들려는 비열한 속셈이었다. 김민준은 이지혜와 함께 글로벌 바이오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는 시스템의 미묘한 이상 징후를 감지했다. 누군가 외부에서 접근하려 했던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김민준은 자신의 뛰어난 해킹 실력을 발휘하여 침입자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예상대로 박우진과 김승호의 IP 주소를 발견했고 그들이 은밀하게 해외 경쟁사와 접촉했던 기록들을 찾아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유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부 핵심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상태였다. 이사님, 큰일입니다. 글로벌 바이오 연구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습니다. 박우진 이사와 김승호 전무가 해외 경쟁사와 결탁하여 기술을 팔아넘기려 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여기 그들이 주고받은 메일과 송금 내역입니다. 김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거 자료들을 이지혜에게 내밀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충격으로 물들어 있었다. 이지혜는 김민준이 건넨 증거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박우진과 김승호가 이토록 파렴치한 짓을 저지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을 넘어 성진그룹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들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이들이 감히 성진그룹의 미래를 팔아넘기려 하다니. 김민준 씨, 당신의 분석이 정확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그들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지혜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이지혜는 즉시 이한울 회장에게 모든 사실을 보고했다. 이한울 회장은 딸의 보고에 충격과 함께 격노했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조카와 최측근이 이런 엄청난 배신을 저지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즉시 내부 감사팀을 소집하여 박우진과 김승호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또한 그는 이 모든 비리를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박우진과 김승호는 자신들이 궁지에 몰리자 더욱 잔혹하고 비열한 방역을 준비했다. 그들은
김민준이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다는 것을 직감했고 그를 제거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들은 김민준을 함정에 빠뜨려 납치하고 그가 가진 모든 증거들을 빼앗으려 했다. 어느 날 저녁, 김민준은 야근을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어두운 골목길에 접어들었을 때 갑자기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차량에서 건장한 남자 몇 명이 내렸고 그들은 김민준에게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다. 민준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들은 너무 많았다. 그는 순식간에 제압당해 승합체에 실렸다. 모든 것이 찰나의 순간에 일어났다. 감히 우리를 건드려 내놓은 목숨은 이제 끝이야. 괴한들은 김민준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며 위협했다. 김민준은 자신이 납치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았지만 두려움보다는 이지혜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는 후회가 더 컸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증거들이 무사히 이지혜에게 전달되었기를 바랐다. 김민준이 끌려간 곳은 서울 외곽의 낡고 버려진 폐공장이었다. 그곳은 한때 박우진과 김승호가 비밀리에 불법적인 거래를 하던 장소 중 한 곳이었다. 민준은 의자에 묶인 채 정신을 차렸다. 그의 앞에는 박우진과 김승호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김민준 씨, 결국 여기까지 오셨군요. 당신이 감히 우리를 방해하려 하다니. 당신이 가진 모든 증거들을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여기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박우진은 김민준의 뺨을 때리며 협박했다. 그의 눈빛은 광기로 번뜩였다. 김민준은 박우진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비웃었다. 당신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모든 증거는 이지혜 이사에게 전달되었고 당신들의 악행은 곧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들은 파멸할 것입니다. 김민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박우진과 김승호는 김민준의 말에 경악했다. 그들은 김민준이 이미 증거들을 전달했다는 사실에 분노와 함께 절망감을 느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들은 김민준을 죽이려 했지만 그들이 가진 증거는 이미 세상에 드러날 것이었다. 이런 빌어먹을 김민준 이놈을 죽여라. 당장 박우진은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괴한들이 김민준에게 달려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폐공장의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경찰 특공대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순식간에 괴한들을 제압하고 박우진과 김승호를 체포했다. 김민준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랐지만 이내 안도했다. 이지혜가 폐공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걱정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김민준을 보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김민준 씨, 괜찮으세요? 이지혜는 김민준에게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김민준은 이지혜를 보고 놀랐다. 이사님, 어떻게 여기에? 이지혜는 김민준의 질문에 미소 지었다. 당신이 평소에 남긴 기록들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박 비서가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경찰에 신고하고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지혜는 자신의 말을 마치고 잠시 망설였다.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을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김민준에게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혀야만 했다. 이지혜는 김민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김민준 씨, 사실 저는 성진그룹 이한울 회장의 딸 이지혜입니다. 당신이 마라톤 대회에서 저를 구했던 그날부터 저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변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신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이지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김민주는 이지혜의 말에 충격에 휩싸였다. 성진그룹 회장의 딸, 그녀가 이지혜였다니.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자신이 거대 기업의 딸과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속았다는 배신감과 함께 그녀의 진심을 알게 된 안도감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다. 이사님, 아니, 이지혜 씨,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김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이지혜는 김민준의 손을 잡고 그의 얼굴을 들어올렸다. 김민준 씨,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속이려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저의 신분 때문에 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이지혜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김민준의 눈에서 실망감을 읽었다. 그녀는 그를 잃고 싶지 않았다. 김민준은 이지혜의 눈빛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그는 이지혜의 손을 잡고 그녀를 품에 안았다. 이지혜 씨, 저는 당신의 신분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지혜는 김민준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들은 서로를 품에 안고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해졌다. 경찰들은 박우진과 김승호를 체포하여 구치소로 이송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이 무너지자 절망에 빠졌다. 그들은 김민준과 이지혜가 자신들에게 예상치 못한 강력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포가 자리 잡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파멸이 임박했음을 예감했다. 이한울 회장은 김민준의 활약과 딸의 용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김민준이 단순한 인재가 아니라 자신의 딸을 지켜주고 성진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박 비서에게 김민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제 김민준을 자신의 사위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민준은 이지혜의 진심 어린 고백과 함께 그녀의 감춰진 신분을 알게 된 후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그는 자신이 성진그룹 회장의 딸과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배신감과 놀라움, 그리고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이 뒤섞여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하지만 박우진과 김승호의 음모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은 그에게 감정적인 동요를 오래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성진그룹의 미래와 자신들의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할 동지로서 최후의 대결을 준비했다. 김민주는 폐공장에서 이지혜와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출된 후 그녀의 진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는 자신이 이지혜의 신분 때문에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강인함과 지혜로움, 그리고 따뜻한 마음에 매료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지혜 또한 김민준의 흔들림 없는 사랑과 신뢰에 더욱 강한 확신을 얻었다. 그들은 이제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었다. 박우진과 김승호는
체포된 후에도 자신들의 죄를 부인하며 언론 플레이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성진그룹의 미래를 위해 노력했을 뿐이며 이지혜와 김민준이 자신들을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언론에 역정보를 흘리며 김민준이 성진그룹의 기밀을 해외에 유출하려 했던 스파이라고 주장했고, 이지혜는 그런 김민준에게 휘둘려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음해했다. 언론은 성진그룹의 내부 갈등에 대한 기사를 대서특필했고 대중들은 혼란에 휩싸였다. 이한울 회장은 박우진과 김승호의 비열한 언론 플레이에 경노했다. 그는 즉시 성진그룹의 법무팀과 홍보팀을 소집하여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교묘했고 여론은 쉽게 뒤집히지 않았다. 성진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기업 이미지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지혜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보며 고통스러워했고 김민준은 그녀를 돕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민준은 박우진과 김승호의 모든 음모를 폭로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증거들 외에도 그들의 과거 행적에서 더 많은 비리와 불법 행위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밤낮 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 그들의 모든 디지털 기록을 파헤쳤다. 그의 뛰어난 해킹 실력과 정보 분석 능력은 빛을 발했다. 며칠 밤낮의 노력 끝에 김민준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박우진과 김승호가 단순히 성진그룹의 기술을 유출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과거에도 다른 기업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고 불법적인 자금을 세탁하여 비자금을 조성했던 전력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들은 성진그룹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 왔던 거물급 범죄자들이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여러 차례 협박과 살인교사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증거들도 찾아냈다. 김민준은 이 모든 증거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정리하여 이지혜와 이한울 회장에게 보고했다. 이한울 회장은 김민준이 찾아낸 증거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들이 이토록 악랄한 자들이었다니. 김민준 학생,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 증거들은 그들을 완전히 끝장낼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이한울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지혜 또한 김민준의 활약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김민준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김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겼어요. 이제 그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지혜는 김민준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한울 회장은 확보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박우진과 김승호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번에는 그들의 모든 비리를 낱낱이 폭로하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성진그룹 법무팀과 홍보팀에게 철저한 준비를 지시했다. 기자회견 직전 박우진은 이지혜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그의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메시지에는 노골적인 협박이 담겨 있었다. 이지혜, 네가 감히 나를 건드리려 한다면 너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너의 아버지 이한울 회장의 명예도 함께, 그리고 그 김민준이라는 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기자회견을 취소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박우진의 목소리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이지혜가 기자회견을 포기하기를 바랐다. 이지혜는 박우진의 협박에 냉소적으로 웃었다. 박우진 이사, 당신은 이미 끝났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세상에 드러날 것이고 당신은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이지혜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박우진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김민준이라는 든든한 아군이 있었다. 드디어 기자회견 날, 수많은 기자들이 성진그룹 본사 대강당에 모였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한울 회장과 이지혜는 단상에 올랐고 그들의 뒤에는 김민준이 굳건하게 서 있었다. 플래시 세례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이한울 회장은 담담한 목소리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그는 성진그룹 내부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박우진과 김승호의 모든 비리를 낱낱이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는 김민준이 확보한 증거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우며 그들의 기술 유출, 불법 자금 세탁, 그리고 협박과 살인교사 혐의까지 모든 것을 명명백백히 밝혔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성진그룹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지혜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박우진과 김승호가 자신을 음해하고 김민준을 스파이로 몰아쓴 비열한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녀는 김민준이 성진그룹의 미래를 위해 헌신한 진정한 인재임을 강조하며 그의 명예를 회복시켰다. 김민준 씨는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정의와 진실을 위해 싸웠습니다. 저는 그의 용기와 희생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김민준을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김민준은 이지혜의 옆에 서서 기자들의 질문에 침착하게 답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이지혜의 지지를 바탕으로 박우진과 김승호의 모든 주장이 거짓임을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기술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며 그들의 음모가 얼마나 치밀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그들의 계략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를 설명했다. 그의 침착하고 논리적인 설명은 기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이 모든 사건을 해결한 핵심 인물로 대중에게 각인되었다. 기자회견은 성공적이었다. 박우진과 김승호의 모든 악행이 세상에 드러났고 여론은 빠르게 이한울 회장과 이지혜 그리고 김민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급변했다. 그들은 더 이상 대중의 비난과 언론의 공격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의 이름은 부패와 배신의 상징으로 기록될 것이었다. 검찰은 기자회견 직후 박우진과 김승호에 대한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 김민준이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들의 모든 범죄 혐의가 낱낱이 밝혀졌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었고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법정은 수많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박우진과 김승호는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감과 함께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오만이 결국 파멸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한울 회장과 이지혜 그리고 김민준은 증인으로 나서 그들의 모든 비리를 낱낱이 증언했다. 이한울 회장은 자신의 조카와 최측근의 배신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고 이지혜는 그들이 성진그룹에 끼친 막대한 피해와 자신들에게 가했던 비열한 협박들을 증언했다. 김민준은 기술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며 그들의 범죄 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했다. 그의 증언은 논리 정연했고 증거들은 명백했다. 판사는 모든 증거와 증언을 검토한 후 박우진과 김승회에게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들은 각각 중형을 선고받았고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박우진은 무기징역을, 김승호는 2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악행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고 영원히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법의 심판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성진그룹의 오랜 내분과 부패는 막을 내렸다. 이한울 회장은 건강 문제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이지혜를 성진그룹의 차기 회장으로 지명했다. 그녀는 김민준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성진그룹을 혁신적인 미래로 이끌 준비를 마쳤다. 김민준은 더 이상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다. 그는 이지혜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성진그룹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핵심 인재로 성장했다. 그의 지혜와 용기는 성진그룹의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 되었다. 이지혜는 김민준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김민준 씨,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겼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만 남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희망과 사랑이 가득했다. 김민준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네. 이사님,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미래든 두렵지 않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최민준, 강석호, 그리고 박성철의 몰락은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의 비리와 부패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한국대학교 병원은 대대적인 개혁에 직면했고 관련 기관들은 깊은 반성과 자정 노력을 시작했다. 이소연은 이제 더 이상 억울한 해고 간호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워 승리한 용기 있는 인물로 대중의 존경을 받게 되었다. 강민호는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이혜진은 딸의 승리에 깊은 안도감과 함께 행복을 느꼈다. 그들은 마침내 평화를 찾은 듯 보였다. 그러나 그림자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드리워지고 있었다. 강형철. 감옥에 갇힌 그의 증오는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었고 그는 마지막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강민호는 김도준 일당의 재판이 마무리된 후 JK그룹 회장으로서 병원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는 한국대학교 병원의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패한 이사들을 해임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운영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는 또한 이혜진이 개발했던 혁신적인 의료 기술들을 병원에 적용하여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강민호의 주도 아래 한국대학교 병원은 과거의 오명을 씻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했다. 윤소아는 강민호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JK그룹의 사회공헌 사업을 확장하는 데 힘썼다. 그녀는 특히 미래재단과 협력하여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무료 진료 캠프를 전국적으로 운영했다. 그녀는 직접 현장을 찾아가 환자들을 돌보고 의료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봉사활동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젊은 리더로 인정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불의에 맞서는 용기와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강인한 여인으로 성장했다. 이혜진은 서하와 민호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서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살려 JK그룹의 의료기술 자문으로 활동하며 새로운 기술 개발에 기여했다. 그녀는 딸 소아가 자신의 꿈을 펼치고 민호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온화한 미소가 떠올랐고 그녀의 삶은 비로소 완전한 평화를 찾은 듯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감옥에 수감된 강영철은 자신의 몰락이 강민호와 이서연 때문이라고 맹렬히 증오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직 민호와 이혜진의 가장 큰 약점, 즉 윤서아가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외부와 은밀하게 연락을 취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비자금을 이용해 자신의 과거 수하들 중 가장 잔인하고 충성스러운 인물이었던 조명수를 다시 끌어들였다. 조명수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강영철의 더러운 일을 처리해왔던 인물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잔혹한 짓도 서슴지 않는 악명 높은 해결사였다. 강영철은 조명수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윤서아를 납치해라. 그녀를 이용해서 강민호가 가진 이혜진의 무죄 증거와 나의 모든 불법 행위 기록들을 넘겨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혜진이 과거에 기밀 서류를 유출했던 사실을 부풀려 언론에 유포해라. 그들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아라. 그들에게 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라. 강영철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려 했다. 조명수는 강영철의 지시에 따라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윤서아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녀가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렸다. 그는 이전에 김상호가 윤서아를 납치하려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더욱 은밀하고 철저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어느 날 저녁, 윤서아는 미래재단에서 주최하는 중요한 자선 만찬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강민호가 붙여준 경호원들과 함께 움직였지만 조명수는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시내 한복판에서 대규모 화재 경보가 울려 퍼졌고 혼란스러운 틈을 타 미리 잠복해 있던 조명수의 수하들이 경호원들의 시선을 분산시켰다. 그들이 혼란에 빠진 사이 괴한들은 서아가 탄 차량을 둘러싸고 순식간에 그녀를 제압하여 검은색 승합차에 태워 사라졌다. 모든 것이 30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강민호는 서하의 경호원들에게서 긴급 연락을 받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서하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창백해졌다. 그는 자신이 김도준 일당에게 복수하는 데 몰두하느라 강영철의 마지막 발악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을 자책했다. 그는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박 실장,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윤서아의 행방을 추적하세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를 찾아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강민호는 박준영 실장에게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함께 광기가 서려 있었다. 박준영 실장은 민호의 지시에 따라 즉시 움직였다. 그는 JK그룹과 미래그룹의 모든 정보망을 가동하여 윤서아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경찰에 즉시 이 사실을 알리고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요청했다. 이혜진은 서아가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다시 충격에 쓰러졌다. 그녀는 과거에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한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딸에게 또다시 위험이 닥쳤다는 죄책감에 흐느꼈다. 서하야, 내 딸 제발 무사해야 할 텐데. 이혜진은 울부짖었다. 민호는 이혜진의 곁을 지키며 그녀를 위로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서하를 향한 걱정과 강영철에 대한 복수심이 들끓고 있었다. 조명수는 윤서아를 서울 외곽에 낡고 버려진 폐창고로 끌고 갔다. 그곳은 한때 강영철과 조명수가 불법적인 거래를 은밀히 진행하던 비밀 아지트 중 한 곳이었다. 서하는 낡은 의자에 묶인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녀의 눈앞에는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는 조명수가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안에는 잔혹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윤서아 씨, 강 회장님께 안부 전해라.
당신 목숨은 강 회장님 손에 달려 있다고. 이혜진의 과거를 폭로하는 증거와 강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강영철 회장님의 모든 불법 행위 기록들을 모두 가져와야 당신은 살 수 있을 것이다. 감히 우리 회장님을 감옥에 보낸 대가다. 너희는 모두 파멸할 것이다. 조명수는 서하의 뺨을 때리며 협박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잔인함이 묻어 있었다. 서하는 조명수의 말에 몸을 떨었지만 그녀는 강철 같은 의지로 그에게 맞섰다. 그녀는 강영철이 자신을 이용해서 민호와 어머니를 협박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결코 그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절대 안 돼. 나는 당신들에게 협조하지 않을 거야. 강 회장님과 우리 엄마는 당신들의 협박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당신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야. 서하의 목소리는 비록 작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조명수는 서하의 저항에 비열하게 웃었다. 어리석은 계집, 내 목숨이 아깝지 않은 모양이군. 그는 서하를 고문하여 민호와 이혜진의 정보를 얻어내려 했다. 그는 서에게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기 시작했다. 서하는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그녀는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며 강철 같은 의지로 버텨냈다. 그녀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한편 강민호는 박준영 실장과 함께 서하의 행방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그들은 강영철의 수하들이 과거에 사용했던 모든 은신처들을 재조사했다. 강민호는 조명수가 과거 자신의 아버지와 강영철의 불법적인 거래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으며 그들의 비밀 아지트를 알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는 조명수의 과거 행적을 분석하여 그가 숨어있을 만한 곳들을 추려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서울 외곽의 낡은 폐창고였다. 민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직접 폐창고로 향했다. 민호는 특수부대 출신이었던 경험을 살려 은밀하게 폐창고 안으로 침투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며 조명수의 수하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서하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향했다. 민호는 마침내 서하가 갇혀있는 방을 찾아냈다. 조명수가 서하를 고문하고 있었다. 민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망설임 없이 방 안으로 돌진했다. 그는 조명수의 수하들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조명수에게 달려들었다. 조명수 감히 내 사람에게 손을 대다니 오늘 너는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할 것이다. 민호는 조명수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담겨 있었다. 조명수는 민호의 예상치 못한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칼을 들고 민호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의 싸움은 치열했다. 조명수는 잔혹하고 무자비했지만 민호는 강철 같은 의지와 뛰어난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민호는 조명수의 공격을 막아내며 그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는 조명수의 팔을 비틀어 칼을 빼앗고 그를 제압했다. 바로 그때 민호의 경호원들과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박준영 실장은 민호의 연락을 받고 추가 지원군과 함께 현장에 도착했던 것이다. 경찰들은 조명수와 그의 수하들을 모두 체포했다. 조명수는 자신들의 모든 것이 무너지자 절규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민호는 서에게 다가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서하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더 이상 너를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안도감과 함께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하는 민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고마워요. 회장님,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 강영철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느꼈다. 그녀는 강민호의 따뜻한 품 안에서 비로소 평화를 찾았다. 이 사건은 강영철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되었다. 그의 마지막 발악은 결국 자신을 더욱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었다. 법원은 강영철의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고 그의 형량은 더욱 늘어났다. 그는 감옥에서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영원히 치욕의 역사에 기록될 것이었다. 윤서아는 강민호와 이혜진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이혜진은 딸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고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딸을 품에 꼭 안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위험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았으며 서로에게 가장 큰 축복이자 선물이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